네, 6월 17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비화폰과 관련해서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은 국회 행안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생각해 보니까 대선 끝나고 처음 뵙네요. 예.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제 목소리가 아직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도 유세 때 외쳤더니 예. 목이 새가지고. 예. 일단 축하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지금 뭐 삼특검 예, 긴급하게 막 돌아가고 있고 사무실도 얻고 예, 있고 예. 특검보도 구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 어제 오늘 양일간에 걸쳐서 한겨레 신문 단독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다른 게 아니라 심우정 검찰총장도 예. 비화폰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주현 민정수석과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고 예. 오늘은 김건희 씨도 김주현 민정수석과 통화를 예.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원래 검찰총장이 비화폰 갖고 다닙니까? 저는 검찰총장을 안 해봐서 총장 바로 밑에 고등검사장까지 했기 때문에 예. 저는 비화폰을 이제 과연 총장이 비화폰을 쓰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으나 예. 이번에 이제 내란이 터지면서 제가 여러 번 방송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윤석열 내란 수기가 내란을 일으키면서 가장 믿었던 조직이 검찰 조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가장 믿었던 조직이고 결국 내란에 성공하면은 예. 반대 세력에 있는 정치인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손은 검찰 손을 타야 됩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목을 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야만 시대가 아니니까 예. 법을 통해서 기소를 해서 예. 사법적으로 제거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려면 검찰 손을 타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당연히 줬을 거라고 제가 늘 주장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그게 이제 입증이 된 것이죠. 예. 입증이 된 것이고 이 비화폰을 가지고 처음 김건희하고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비화폰 통화를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원석이가 주장했던 수사권 복원이 배제되고 네. 그 다음에 황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예. 그리고 총장 바뀌고 그리고 새로 바뀐 총장하고 또 통화하고 무혐의 처분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대통령실이 네. 관여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디올법 이런 게 무혐의 되지 않았나? 됐다가 아니야 안 왔냐? 예. 그냥 강한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예. 이런 구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제가 말씀대로 합리적 의심으로 끝나는 것인지 네. 실제로 그런 혐의가 있는지는 누구 목 내란 특검에 몫이다. 내란부 특검이 아니라 예. 내란 특검도 될 수가 있고 김건희 특검도 될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예. 양쪽에 다 이것은 해당이 해당이 된다. 되고 이걸 밝혀지면은 형사상 책임을 안 질 수가 없는 구조죠. 형사상 책임을 심우정 총장이 져야 됩니까? 심우정 총장도 질 수가 있고 예. 김주현 전 민정수석도 질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법리적으로 무슨 죄가 되냐는 네. 여기 뭐가 더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의심을 갖는 구조가 이거지 않습니까? 김건희로부터 민정수석의 부탁을 받고 예. 민정수석이 이창 검사장하고 예. 뭔가 또 부탁을 하고 예. 그리고 또 심우정 총장 뭔가 이야기해서 무혐의 처분되지 않았냐는 우리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의심이 팩트로 인정된다면은 네. 그 시리즈 과정은 법리적으로 어떠한 죄명을 적용하든 간에 뭔가는 될 것이다. 예. 네. 그 일단 2024년 7월 2일 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권오수 전 회장한테 징역 8년이 구형이 됐고 그렇죠. 네. 그 다음 날인 7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주현 수석한테 일반 폰으로 오전 7시 10분에 전화를 걸어서 약 10분 정도 통화를 하고 또 그날 오후 1시 6분에 김주현 수석한테 일반 폰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전화를 합니다. 11초간 통화를 하고 네. 그리고 나서 그날 같은 날 김건희 씨가 비화폰으로 김주현 민정수석에게 또 전화를 하는데 이때는 오후 4시 8분입니다. 그래서 17분 49초 통화를 하고 뒤이어서 또 김주현 수석이 김건희 씨한테 전화를 해서 오후 4시 29분부터 15분 58초간 통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3일 2일 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결판 나오고 나자마자 그 이튿날 대통령 김건희 두 사람이 민정수석과 통화를 했다는 것은 이거 수사 조율
했다. 그 의심을 하는 게 합리적이죠. 예. 그리고 검찰이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네. 김건희에 대해서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라고 음흠.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맞아요. 예.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 그래서 항소심에서 재판 결과가 나오면은 예. 조사를 하겠다는 뉘앙스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항소심에서 전주가 무죄가 나와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유죄가 나와버렸어요. 징역 8년이 나와버렸어요. 김건희와 똑같은 구조 역할을 했던 예, 사람이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불똥이 떨어진 것이고 검찰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조사를 해야 될 상황에 놓인 것이죠. 그 앞에 이런 조율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로 추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일날 그 결심 공판이 있고 3일날 통화하고 4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또 김주현 수석에게 일반 폰으로 오전 8시 54분에 전화를 해서 30분 가량 또 통화를 한다는 것이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창수 지검장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핸들링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후에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 그다음에 그 김주현 수석이 온 다음에 검찰 인사가 쭉 나면서 그렇죠. 예, 예. 예, 송경호 지검장이 이창수 지검장으로 예, 교체가 바뀌고 되고. 예, 예. 그리고 이창수 지검장 체제에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이 이제 연속선상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건데 이건 완벽하게 검찰 조직을 사유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일단은 그 서로 통화를 할 수 있겠죠. 통화를 네, 할 수 예. 있는데 통화의 이용 전화기가 네. 비화폰을 썼다는 게 우리는 강한 의심을 갖고 두 번째 전화를 했던 시점이 중요할 거니까 네. 뭐 우리가 이게 뭐 저기 참여바다에 가서는 예. 뭘 매점하고 오염이 예, 되고 예. 그 얘기 된 거예요 지금. 예. 방식이 이상하고 시기가 적절치 않고 그래서 이런 강한 의심을 받을 수밖에 네. 없는 구조고 네. 이거 특검이 수사하면은 뭐 실체가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물론 그 언론에 보니까 예. 정책을 서로 협의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비화폰으로. 그 근데 심우정 총장의 주장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 정책은 비화폰을 할 일이 아니죠. 예. 그건 일반 통화로 쓸 수 있고 예. 일반 통화를 떠나서 문서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예. 정책의 행정분야는 그렇죠. 예. 그럼 변명이 좀 옹색하죠. 누가 들어도 옹색하고 이러한 변명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변명이죠. 국민을 우습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예. 일단 뭐 국민 정서와 여론을 파악해야 되겠다. 총선 끝나고 나서 예. 그러면서 그 이제 본인이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을 부활을 하고 사실은 그때부터도 의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검찰 인사하려고 민정수석으로 그렇죠. 예. 예, 김주현 수석을 들이는 것이다. 예.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검찰 인사가 났고 그리고 이 수순으로 이제 진행이 된 건데 그 사실은 명품백 수사도 있었고 도이치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건들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는 없었어요. 특히 명품백 수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거의 이게 휴대폰까지 그 경호처에 맡기고 들어가서 얼마나 큰 빈축을 샀습니까? 검찰이 여러 번 권력의 신여가 돼가지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짓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정점을 찍어본 거죠. 김건희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휴대폰까지 반납하고 네. 황제 수사를 한 겁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검찰이 정권의 사유물에 됐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검찰 스스로가 존재 의미를 부정해버린 사건이 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그 김건희 씨가 비화폰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역대 일이죠. 어느 그렇죠. 정부에서 민간인인 예. 그 영부인한테 비화폰을 지급한 예가 없고 예. 김건희 씨가 최초인데 경호처는 이렇게 해명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으로 별도 행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그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 해서 비화폰을 지급했다. 이제 저도 언론에 봤는데 예. 영부인이 비화폰을 가지고 비밀을 유지할 행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 변명 자체가 네. 아니 우리 사회가 투명 사회인데 예. 영부인이라면 어떤 행사를 하든지 간에 그것이 떳떳한 행사가 돼야 되죠. 네. 근데 그것을 비화폰을 가지고 보안을 유지하고 숨겨야 될 정도 행사라면은 그 자체가 과연 영부인으로서의 할 만한 행사인지가 의문되고 네. 두 번째 그럼 민정수석과 대화하는 것도 그런 영부인 행사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예, 예. 지금 뭐 김건희
씨가 모든 일이 국정에 관여를 했지 않습니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모든 국정에 관여를 했어요. 네. 그게 지금까지 다 밝혀졌는데 네. 과연 그러면 이번에 국정의 마지막 마지막 국민의 배신을 저버린 게 어떤 이번에 비상계엄이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씨는 관여가 되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비화폰을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우리는 더 강한 의심을 해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내란 특검에서 밝혀야 할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사실상 내란의 그 블랙박스, 내란의 지도에 해당하는 비화폰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네. 가지고 있었냐. 지금 이제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은 민간인 노상원, 민간인 김건희 이 두 사람은 도대체 왜 비화폰을 가지고 있었나 했더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수사 방어를 위한 용으로 썼다라는 예. 내용이 이제 한겨레 보도로 그러니까 계엄 전부터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권 초부터 갖고 있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출범하자마자 본인들 말대로하면은 영부인 행사니까 영부인 되자마자 줬어야죠. 영부인 행사로 했다니까. 그러면 사실상 비화폰을 처음부터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화폰을 가지고 국정원장하고도 문자 주고받고 통화하고 국정원장은 일반 전화로 했다는 거니까. 문자 메시지. 그러니까 별로 중요치 않은 것은 일반 전화를 하고 예. 중요한 것은 비화폰을 하고. 예. 지금 우리가 내란이 12월 3일 날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네. 지금 한 7개월이 돼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내란죄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1명 기소되고 수습이 됐어요. 네. 이런 코미디가 없죠. 내란이 일어났는데 11명 기소됐어요. 예. 그 두모가 나와서 돌아다녀요. 산책하고 술 마시고 영화 보고 그 나머지 졸개들 또 이제 줄줄이 나가게 됐어. 예. 왜? 6개월이 넘어보니까. 예. 자, 이런 수습이 된 상황에서 예. 수사기관이 내란 수사를 더 하고 싶었어. 예. 그럼 내란 수사의 블랙박스가 뭐였어요? 대통령실, 경호처 이런 압수수색을 해야 되고 또 비화폰 서버를 확보를 했어야 된다고. 예. 근데 이것을 못했어. 예. 왜요? 김성훈 씨가 몸으로 막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 경찰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사람 빨리 구속해서 집어넣어놓으면 되겠다 싶어서 영장을 그렇습니다. 3번인가 4번 청구하죠. 예. 이거 누가 막아요? 저희가 검사가 막아요. 검사가 검사가. 막았어요. 예. 합리적인 사유를 하자 다 기각해버려요. 예. 이것이 우연의 일치겠냐 이것입니다. 이처럼 총장에게 비화폰이 가고 네. 그 총장의 비화폰을 가지고 민정수석하고 이러쿵저러 이야기를 하고 네. 또 비화폰을 서버를 압수하면 방금 김건희가 나오고 예. 이런 어마무시한 일이 터지니까 예. 막았던 겁니다. 막은 이유는 운명 공동체니까. 아. 제가 옛날에 방송했던 거 지금 리바이벌하고 있어요. 지금 예. 우리 시청자들이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예. 그게 다시 백일하에 드러난 겁니다. 음흠. 그래서 네. 이번에 내란 특검이 중요하고 네. 이제 1심 재판 기간은 6개월이잖아요. 네. 6개월이 지나면 다 내줘야 돼요. 네. 근데 지기현 판사가 재판을 어떻게 한 것인지 김영현부터 이제 줄줄이 사탕으로 지금 다 네. 나가야 돼요. 맞습니다. 7월 초면 다 내줘야 됩니다. 6개월이 예. 돼요. 예. 그러면은 과연 지기현 판사가 이게 정당한 판사냐? 네. 지금 본인의 눈사람 사건도 대법원에서 예. 꿀먹은 벙어리가 돼가지고 답을 안 내놓고 있어요. 예. 이것도 문제인데 예. 그와 연장선입니다. 예. 지기현 판사가 이 내란죄에 대해서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예. 판결할 의사가 있었다면은 6개월 내 재판을 끝냈어야지. 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하고 언제 하세월이죠. 네. 이 사건 간단한 사건입니다. 예. 증인이 명백히 있습니다. 예. 헌재에서 대충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지기현 판사가 이것을 6개월 내 1심 판결을 내줘야죠. 네. 그런데 윤석열을 시간으로 해서 내준 것도 부족해서 예. 나머지 사람들은 재판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예. 6개월 지나니까 다 풀어주게 생겼어요. 이게 사법부가 존재할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첫 번 순서로 김영현이 6월 26일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마치 자기가 재판은 공정히 한 것처럼 보석 내줄게. 예. 그 보석에 제한 조건을 붙여요. 예. 이게 쇼하고 있는 것이지. 이거 하지 말고 6개월 전에 재판을 끝냈어야지. 예. 지규현 재판부가. 재판부가요. 예.
이거 국민 공감하겠습니까? 6개월 동안 뭐 하고 네. 헌재도 진즉 결론을 냈지 않습니까? 네. 내란죄라고 명명은 안 했지만은 예. 헌재가 인정한 사실 다 합쳐면 그게 내란죄예요. 근데 의원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대체로 이런 상황이 되면 검찰이 추가 기소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잠깐만 이제 네. 검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 자 그러면 보통 경우면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야 빨리 6개월 전에 재판 끝내라고 그렇죠. 계속 재판 길을 잡으려 했어야죠. 예. 검찰도 같은 편이니까 음. 윤석열 시간을 계속 내줄 때도 네. 석방 지휘하고 예. 재판 질질 끊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안 하고. 직위원이 눈사람 갔다고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안 있는 하고. 거예요 이게. 예. 자 문제는 예. 물리적으로 7월 초면 다 내줘야 됩니다. 제가 볼 때 날짜는 7월 2일인가 3일 다 내줘요 구속된 예, 사람들. 예. 근데 구속된 아무도 없어. 내란 이렇게 했는데 구속된 아무도 없어. 구속자가 없어요. 없어. 구속자. 전부 그 불구속 재판만. 불구속 재판이 돼요. 이제 실형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예. 이제 불구속이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인이 도저히 되는. 자유인이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얼마든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지금 만나서 김용현 미팅어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 방법이 뭡니까? 예. 우리 민주당에서 엊그저께 예. 지금 군 장성들 추가로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고발했지 않습니까? 음. 여인영 방첩 사령관이 네. 예.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예. 전현직 예. 장군들에서 정치 성향 예. 이런 블랙리스트 작성과 예. 관련해서 고발했어요. 예. 이것에 대해서 특검이 빨리 수사를 할 겁니다. 음. 또한 특검이 지금까지 기소된 내용 외에 네. 빨리 수사를 해서 예. 윤석열을 비롯해서 기존에 한번 구속된 사람들에 대해서 네. 빨리 수사를 해서 추가 기소 영장을 해서 이 사람들 구속을 해야 돼요. 예. 이게 국민 감사에 맞는 것이고 예. 내란 특검의 효능감이랄까? 예. 뭔가 국민들에게 뭔가 보여준 시발점은 그것이 될 것입니다. 아, 얼마만큼 빠른 시간 내에 얼마 법원에서 구속기한 만료로 풀어준 자를 예. 추가 구속에 기소할 것이냐. 예. 추가 기소해서 구속 기소할 구속 기소를 해야죠. 구속 기소할 거냐. 예. 예. 그 말씀 주신 대로 하나하나 좀 여쭤보면 당장 이제 그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통상의 범죄에서 그냥 그 보석허가 해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필요 없다. 나 26일까지 버티고 나가서 실제로 그 조건에 뭐 이를테면 맞지 않는 그러니까 뭐 그 접촉 금지, 그 공범들에 대한 접촉 금지 이런 거 지키지 않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김용이라도 그렇게 해요. 아니 예. 보십시오. 열흘 남았는데. 열흘 남았는데 열흘 빨리 나간다고 해서 예. 내가 행동을 제한을 받아요? 열흘 참고 있으면 그다음부터 난 자유인이야. 네. 유죄가 선고되기 전까지는. 예. 만물에 윤석열도 만날 수 있고 예. 윤석열도 폭탄주도 맞을 수 있고 예. 뭐 누구 박한수 누구 다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열흘 빨리 나가려고 예. 그런 자유를 구속을 받겠어요. 그래서 직위원이가 쇼하고 있다 이겁니다. 직위원이 쇼하고 있다. 그렇죠. 예. 마치 공정하게 예. 공정의 재판을 진행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예. 내가 직권으로 풀어는 주지만은 네. 이런 어마무시한 조건을 붙인다. 누가 수용할 사람? 내가 김영우도 그거 하겠습니까? 우리 안 하죠. 장윤선 저도 안 하죠. 하겠습니까? 안 하죠 절대. 봐보세요. 그걸 그렇죠. 열흘 있으면 자유인인데. 아니, 그걸 판사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짓 하지 말고 예. 진즉 재판을 빨리 해서 끝내줬어야 돼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직위원 판사가 이 재판을 계속 하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안 돼요. 하면 안 됩니다. 이 손떼게 해야 돼. 손을 떼야죠. 근데 계속 이 재판을 직위원 판사가 하도록 방치하는 법원이 문제 아닙니까? 법원이 문제지고 예. 법원도 문제고 예. 우리 법조인이라는 것은 자기 양심에 비춰봤을 때 부정하고 떳떳하지보다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검사든 판사든 밥 먹고 하는 일이 뭐예요? 남의 잘못을 시시비비를 가르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본인이 잘못을 안 했다 치더라도 의심받은 상황이 되면 손을 떼는 게 기존의 법조인들의 최소한의 마지노선 에티켓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도 않아요. 예. 손을 그러니까. 떼야죠. 그러니까 그리고 손을 안 떼면은 예. 떼도록 대법원에서 조치를 했어야죠. 예. 또 안 떼면은 검사가 문제제기를 해야지. 예. 당신 손떼라고. 밑에서 우리 공소유지 한다는 거 적절히 손 떼라고. 예. 근데 지금 다 무슨
아메바처럼 한 몸이 돼가지고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는 예, 거예요. 다들 쳐다만 그리고 보고 재판은 있고 진행이 되고. 예,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기간은 만료돼 버리고. 만료돼 버리고 전부 다 그 출소를 나가버리고. 하게 되고 그러면 자기들끼리 다 소통해서 그렇죠. 증거인멸 뭐 11명 말맞추기 모여서 매일 술 마셔도 씹을 게 없어요. 11명 모여서 매일 술 먹어도 윤석열 주재하에 그래 너희들 그때 이거 고생했다. 잘못했어. 고생했어. 예, 앞으로 이거 해야 돼. 시비거리 안 됩니다. 술 먹어도 법률적으로. 술 먹고 돌아다녀 예. 보리밥 먹고 돌아다녀 만기 돼서 나갔는데. 만기 출소니까 뭐 누가 뭐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러면. 김용은이야 그럼 열을 살고 그를 만기 혜택을 보려고 하지 뭔디 10일 빨리 나와서 제안을 받습니까? 그러면 조은석 특검이 속도를 내야 되는데 지금 뭐 사무실 없고 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사무실이 보안 때문에 일반 사무실은 안 돼서 과천청사나 제가 서울고검 그 점을 좀 알아봤어요. 예, 그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 점을 알았는데 예, 왜 서울고검으로 가려고 지금 하는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 검찰 지긋지긋하다. 예, 검찰놈들 못 믿어가지고 검찰놈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고생해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탄핵도 되고 예. 내란도 이루어지고 예, 특검을 만드는 건데 왜 검찰청 들어가서 수사한다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자각을 했어요. 예, 예, 제가 그 점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예, 제가 알아봤어요. 예. 이런 우려가 있다. 예, 우려가 있는데 왜 검찰청으로 들어가려고 하냐. 예. 이걸 알아봤더니 이게 있습니다. 양분아버님 단독입니다. 예. 이거 제가 단독이죠. 양분아버님 단독인데 국회의원도 단독 보도합니다. 단독인데 예. 이번에 내라는 외환유치죄를 수사를 해야 돼요. 외환. 네. 외환유치죄 제 쟁점이 된 겁니까? 예. 평양에 드론을 띄웠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드론을 우리가 띄웠냐 안 띄웠냐에서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국방부에서. 네. 그러면은 드론을 우리가 평양에 드론을 띄워가지고 외환을 유치했는지 여부를 우리가 밝혀야 돼요. 네. 밝히게 되면은 예. 드론의 운영 체계, 드론의 작전 체계, 네. 드론의 기술 체계를 수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예. 지금 이 수사를 하게 되면은 예. 모든 산업 스파이들이 특검시 주변에 울걸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빼내가려고. 네. 그러려면은 우리가 내란죄 수사가 성공한다 할지라도 예. 만약 이 수사 과정에서 발견됐던 드론 관련 기술, 작전, 운영 체계가 네. 노출이 된다면, 유출이 된다면은 특검 수사 잘 해놓고도 예. 어떻게 해요? 국힘 측으로도 비판받겠죠. 수사 실적이 매몰돼서 국익을 저버렸다라고. 그래서 이러한 그 위험성을 배제시키려면은 주변에 상업 건물이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상업 건물이 없고 약간 외딴 건물이어야 되고 네. 특검 사무실이 들어간 공간 위치보다도 높은 건물이 없어야 돼. 예. 그래야지만 그런 위험성으로 배제될 수가 있어서 예. 그런 건물을 찾다 보니까 예. 보안성이 뛰어나고 법 과천도 가봤는데 여유가 없어. 경찰도 없어. 예.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고검. 서울 고검을.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렇다 치더라도 네. 많은 사람들이 야 검찰청에 가면은 네. 검사 수사는 그놈이 그놈인데 고검에 있는 사람들 계속 의사 연락하면 수사 잘 되겠냐? 네. 요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조은석 특검이 또 박세영 고검장도 미리 만났다는 제가 거잖아요. 고검을 또 말씀드릴게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서울 고검을 예. 들어간 이유는 이런 이유로 들어가는 것 같고 제가 거기서 잘했다 못했다는 평가가 아닙니다. 네. 그러한 이유로 좀 하는 것 같고 근데 거기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네. 다만 들어간다 치더라도 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검찰과 소통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보안책이 있어야 될 것이고 네. 저는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박세영 고검장을 만난 이유는 네. 특검을 이번에 특검 숫자가 어마무시합니다. 예, 60명. 60명입니다. 60명이면요 뽑기도 힘들어요. 특검보가 8명, 예. 특검이 60명인데 예. 이거 뽑기도 힘든다. 예. 아무나 뽑아보겠습니까? 그렇죠. 일 잘하는. 특검 검사를 뽑을 때 조건이 2개입니다. 제가 볼 때는 능력이 있어야 돼. 네. 수사 능력. 수사 능력이 없으면 데려오면 특검 배려보면 안 되죠. 이제 어디다 뭔 말하겠습니까? 예. 그다음 윤석열 정권에서 오염되지 않아야 돼. 예. 예, 순도와 실력을 두 개를 겸비하는 게 찾기 어려운 거야. 예. 오염되지 않았으면 실력이 없고 예. 실력이 있으면 오염될 수가 있다. 윤석열 오염되지 않은 그렇죠. 자를 찾는 거. 그래서 윤석열 오염되지 않고 예. 실력 있는 자를 뽑아야 된다 이것이죠. 예. 자 그런 면에 있어서
기존에 수사했던 팀들을 만나서 그 팀을 받는 게 효율성이 높은 것이죠. 이번 특검하고 다른 특검에 있어서도 통상 네. 기존의 수사팀을 이렇게 받습니다. 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공수처장도 만나고 박수현 특검 고검장도 만났을 겁니다. 네. 제 추측이 맞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검 인선을 어떻게 하냐? 네. 지금 특검보는 거의 된 것 같고요. 특검 60명을 검사들을 받는데 네. 검찰과 법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게 철저히 특검이 알아서 합니다. 특검이 특검보를 다 추리고 네. 특검보가 부장을 다 추리고 네. 그럼 부장 이하는 이제 특검보 초이스된 부장이 네. 선출하죠. 그러면 특검팀에서 60명이 필요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연구도 50명밖에 못했어. 네. 10명은 공석으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법무부 요청을 하죠. 추천해봐. 추천하면 그대로 한 게 아닙니다. 특검팀이 자기들이 보죠. 네. 세 평으로 다 분석을 하죠. 그래서 충성도와 순도 예. 오염되지 않고 실력 있는 자가 누군지를 골라내서 특검팀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일각에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사무실과 이제 박세영 고검장을 만나서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뭐 검찰 편을 들어줄 리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 대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나오는 것처럼 수사 대상이 되죠. 예.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비화포는 그런 그렇습니다. 뭔가 이루어졌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삼청동 안가 모임도 네, 수사를 해야 될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거 다 떠나서 계엄 지시 전현직들이 다 관여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에. 그리고 그 저 뭡니까 그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상당히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관련자들을 다 수사를 하려면 뭐 검찰은 당연히 수사 대상일 수밖에 없어서 근데 그 박세현 고검장한테 의견이나 뭐 이런 걸 들을 수 있지만 그 팀이 전부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냐. 그 중에서도 저는- 골라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것을 다 받을지 예. 받을지는 저는 모르겠죠. 네. 모르지만은 그것을 골라 받아야 되겠죠. 네. 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한 인원을 채울 때 검찰이나 법무에서 추천 인원을 무조건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특검의 존재 의미가 없죠. 예. 방금 말씀대로 실력도 있고 윤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자를 골라내기 때문에 네. 비록 특검팀에 있는 인원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의심이 되고 네. 그런 가능성 있는 검사는 당연히 배제시킬 겁니다. 근데 이제 법무부 차관만 하더라도 김서구 차관이 그 이재명 대통령 주재하에 있었던 국무회의 석상에서 10분 동안 이 특검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는데 지금 실제로 법무부 추천해봐라고 하면 김서구 차관이 추천하게 되는 로지가 아닙니까? 근데 네. 가서 김서우가 그 특검을 반대를 역설하고 예. 또 인원을 뽑아낸다 할지라도 예. 그 특검팀에서 면밀히 봐가지고 예. 안 되면 안 받아준 겁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 거절한 거. 또 그런 거절하는 과정에서 네. 부족했던 인원을 특검단에서 스스로 또 발굴할 수도 있고. 그래서 특검의 생명이 특검 예. 수사팀인데 예. 그걸 호락호락 그래 하지 않습니다. 조은석 그 특검은 개인적으로 좀 인연이 있으십니까? 저 인연이 있죠. 어떤 분이에요? 그 아주 칼제비죠. 칼제비? 예. 조선 제일 특검이에요? 뭐 제일인지 제일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기 임무는 100% 수행해낼 겁니다. 자기 임무는 100%. 예, 100% 수행하고 그 수사 능력 있고 저하고 같이 근무한 적이 있죠. 예, 그렇군요. 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수사에? 특징이라면은 조은석 수사에는 이런 특징이 있다. 아주 그 멀리 내다보죠. 이 어떤 문제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리고 네. 본인이 굉장히 그 머리가 좋아요. 지혜가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물을 볼 때 예. 이게 미칠 파장을 널리 보지요. 또 집요하고. 언론을 상당히 잘 활용하는 사람이다 수사에. 그것도 기술이죠. 그 나는 검사 때 언론을 잘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기술이에요. 예, 그래서 언론을 잘 활용해서 적당할 때 적당한 내용을 흘려서 이제 여론도 좀 네. 보고 뭐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다. 그것도 기술이니까. 네. 근데 다만 이제 용산 참사 대책위에서 그 낸 성명을 보면 당시에 수사할 때 그 김석기죠 서울청장
김석기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고 당시 피해자에 해당하는 그 용산 그 지역에 있던 분들은 다 유죄를 받았다. 그거는 조은석 특검이 잘못했다. 이런 사람 안 된다. 제가 이제 그 사건을 저는 잘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예.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조은석 특검이 그 당시 그 처분에 대해서 예. 코멘트한 것은 적절치 않고요. 않고 이제 특검이 조은석 특검은 현 상황, 네. 현재 자기 임무에 대해서 100%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난 그 정도는 제가 담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예.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김건희 씨와 관련된 신병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제 갑자기 입원을 해버렸어요. 아산병원에. 예. 집에서 가까운 카톨릭 병원 놔두고 멀리 갔어요. 예. 어떻게 이런 사람은 어떻게 체포를 해야 됩니까? 안 나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안 병원에서. 나오겠다는 거죠. 예. 지금 명태균 게이트에서 예. 거의 공천 개입 국정농단이 예. 녹음 파일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나왔잖아요. 이 정도면 증거가 충분한 것인데 예. 검찰이 네. 계속해서 계엄 1일하기 전부터 네. 곧 나온다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예. 그래서 검찰이 특검 수사하기 전이라도 검찰이 마지막 네. 김건희를 소환해서 조사하고 네. 상황에 따라서 신병 처리를 하는 게 검찰의 마지막 그야말로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하려고 강하게 대시를 해서 그랬던가 싶어요. 지금 병원에 입원하는 게 병원인데 과연 그게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정도 이중한 상태인지 네. 이것은 또 면밀히 자료를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병원 측 조회를 해보고. 네. 근데 만약에 병원에서 안 나오고 버틴다. 그럼 특검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 그 특검에서 이제 강제 구인할 수가 있는데 네. 그 몸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의사의 소견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의사 소견이 못 나간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꼭 됩니까? 그렇진 않죠. 만약에 그러면은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병원으로 출장 조사 가야 되고 이런 일도. 그릇은 그야말로 선말로 먼 쪽이 되죠. 네. 특검 존재 의미가 없지 그러면. 그러면 특검의 존재가. 존재 의미가 없지 이것은. 네. 어떠든지 김건희에 대해서는 예. 소환 조사를 해야 되고 예. 거기에 대해서 다른 보통의 사람과 똑같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그것이 구속 사유가 된다면 당연히 구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병원에 갔다고 해서 네. 근데 이것은 있어요. 일반 사람들도 병원에 가면은 몸의 네. 상태를 봅니다. 예. 그러나 꼭 병원의 의사의 소견서에 의사가 구속하면 안 돼. 예. 근데 구속 안 하고 그러진 않아요. 참고를 하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예. 특검이 발족됐는데 아산병원에 입원했다고 출장 조사 간다. 특검 해체해야죠. 그러면 특검 해체해야 된다. 해체하지. 예.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창성동 별관으로 불러가지고 검사들 휴대폰 다 뺐고 그렇게 했던 제가 사람이 검찰을 떠났지만 그 이야기 듣고 제가 정말로 치욕감과 모욕감을 느꼈어요. 우리 검찰이 어찌다 여기까지 이런 이 꼴이 되어버렸는지 정말로 치욕감과 모욕,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참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끝내 병원으로 숨어버린 거 아닙니까? 숨어버린 거죠. 예. 근데 이 숨어버린 아산 병원을 간 것도 예. 저희 이제 뇌피셜인데 예. 뭔가 병원에 입원할 때는 구속을 면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크게는 구속을 면하고 두 번째는 소환 조사를 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려면은 나의 몸 상태에 대해서 보다 더 내가 목정하는 바대로 좀 부합되게 뭔가 좀 소견서도 써줄 수 있는 네네.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사람 말이 그런 병원을 초이스를 했겠죠. 그러니까요. 예. 자기 말이 통할 수 있는 병원으로 간 거다. 그렇죠. 예. 근데 참 너무하다. 이 와중에 병원으로 숨을 생각까지 하고 이제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고 대통령 했던 사람이 부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여기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얼마나 참 국민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네. 헌재에서도 그러고 네. 지금 재판 과정에서도 그러고 체포되기 전에도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부인마저 네. 부창부수 똑같은 모습을 보일 때 참 우리 국민들이 창피하죠. 아, 그러니까요. 예. 아유, 알겠습니다. 아유, 의원님 말씀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주 모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제가 보기엔 특검이 이제 가동이 되면 특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분한 의원님은 고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정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